네, 연말은 술자리 약속이 참 많이 생기는 때죠. 분위기를 즐기면서 적당히 마시고 끝나면 좋은데 또 어울리다 보면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제가 술 관련 정보에는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. 세계보건기구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서 발표한 건강 수명지표에서는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최대 주범을 술로 규정하고 술 때문에 약 11개월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모은희 기자,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술을 마시고 싶지는 않은데요. 네, 그렇죠. 유독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 때문에 연말이면 숙취로 고생하는 분들 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. 더군다나 또 술잔을 거부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니까 참 안타깝죠. 그래도 이왕에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술을 좀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마셔야 건강 지킬 수 있겠죠. 오늘 이 시간에는 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, 또 술에 얽힌 속설들은 다 진짠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계속되는 술자리. 한두 잔 마실 때는 좋지만 과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직장에서 있는 건 기본적으로 있고요. 거기다 이제 뭐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,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,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모임, 뭐 이렇게 해갖고, 네. 연말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. 힘들어도 한 달인데요, 뭐. 애들만 하면 됩니다. 요새 회식 자리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많이 드시죠? 2잔 이상 마시면 이미 과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과음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건 당연하겠죠. 그만큼 잘 알고 마시는 요령이 필요한데요. 술에 대해서는 유난히 갖가지 속설이 많습니다. 술 마시는 법부터 별의별 숙취 해소법까지 다양한 경험담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.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하나씩 알아보죠. 우선 술은 자주 마시면 정말 느는 걸까요? 예전에는 전혀 못 먹었는데 회사 다니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술이 금방 느는 것 같아요. 알코올 흡수 빈도가 잦을수록 몸은 이에 적응하게 되는데요. 술을 매일같이 2주 정도 마시면 실제 에탄올 분해 능력이 30% 증가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정신만 멀쩡하다는 얘기지 내 몸에 미치는 해로움이 줄진 않습니다. 술을 이기기 위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치 술이 안 취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. 그렇지만 다른 장기에는 그런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마치 술을 안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간이나 각종 장기들은 손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과음을 한 뒤에는 최소 이틀 정도는 금주를 해서 간을 쉬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. 안주를 많이 먹으면 술에 덜 취한다는 얘기는 어떨까요? 저는 안주를 든든하게 먹으면 속이 이제 안주를 차기 때문에 술이 좀 덜 취하는 것 같아요. 속이 든든하니까.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. 안주를 먹으면 술을 흡수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돼서 실제로 덜 취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안주 없이 술만 마시면 위험하겠죠. 그런데 안주를 먹을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. 기름진 음식은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걸 방해하는데요. 신선한 채소가 알코올 흡수를 느리게 해서 덜 취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요. 안주로는 제격이죠. 살찐 사람이 술을 더 잘 마신다는 얘기는 사실일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. 술을 잘 마시는 능력은 타고난 알코올 분해 효소 때문이지 몸의 지방과는 상관없습니다. 지방은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거든요. 자, 알코올 성분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입과 식도를 타고 술이 들어오면 위점막에서 1차적으로 10에서 20% 정도가 흡수되고요. 나머지는 장에서 흡수되는데요. 알코올 분해 효소 양에 따라 간에서의 분해 능력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. 술 마시면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어서인데요. 이런 분들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셔도 숙취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진통제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. 어떻게 보시나요? 술을 거하게 마신 다음 날이면 깨질 듯이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진통제 찾아 먹는 분들 계신데요. 이거 진통제로 다스려도 괜찮을까요? 폐혈 진통 소염제라고 하는 게 간으로 가게 되면 특히 아스타미노펜 그것은 간에 데미지를 크게 주거든요. 그래서 알코올하고 그걸 같이 먹으면 간에 나쁜 걸 동시에 2배 먹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간에 더 큰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
해열 진통 소염제를 가지고 숙취가 와서 두통을 해결해 보겠다. 이건 잘못된 거죠.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사랑은 유독 각별한데요. 일주일에 2번 이상, 한 번 마실 때 남성은 소주로 7잔 이상,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면 고위험 음주자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 남성의 22%, 여성도 6% 정도가 이런 고위험 음주자로 나타났는데요.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술은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? 완전히 취한 상태보다는 취기 정도를 느끼는 게 아마 적절한 그 음주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주 1회 남자의 경우는 소주잔 5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2잔 반을 제시하고 있고 이보다 적게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연말 술자리 피할 수 없다면 숙취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. 네. 얼큰한 음식을 드심으로써 각성 효과도 있고 또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은 위장장애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. 커피를 먹게 되면 또 역시 잠을 깨는 효과가 있으니까 숙취에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. 소변으로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숙취를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도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. 음주 전이나 음주 중에 간에 포도당 소모를 보충할 수 있도록 사탕을 충분히 먹는 게 도움되고요. 물은 체내 알코올을 희석시켜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술을 적게 마시게 하니까요. 꾸준히 들이키는 걸 권장합니다.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, 자신의 주량을 지키는 현명한 음주 습관으로 내 몸 건강 지키세요.